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홍장빈입니다. 제 아내가 7번, 7일 동안 가족 관계 속에서 용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관계 회복이, 갈등 회복이 용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축복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용서와 회개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되는 건 또 분명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7일 동안 연속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글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었을까요? 마음속으로 용서하자. 용서한다. 그래. 하면은 또 싸움 났으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다 저희 부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큰 잘못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용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상한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상처가 남아있지 않도록 수시로 하는 것이 마음속 용서입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오늘 제 아내가 저를 용서한다고 마음속으로 한 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 둘이 비 보면서 대화하다가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하고 나서 내가 왜 이 말했지 그랬거든요. 근데 딱 그때 눈빛이 제 아내가 속으로 아마 남편 용서한다, 저를 용서한다고 하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표정을 보면은 싹 웃고 있다든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아내가 아마 한 번 이상은 저를 용서한다고 했을 겁니다. 속으로. 놀라운 거는요. 저도 제 아내를 용서한다고 속으로 오늘 하루 속에 있거든요. 그게 뭐 서로 막 그냥 아주 심하게 의견 충돌하거나 갈등이 아니더라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특별히 저희는 충북 영동으로 이사 오면서 이 집에서 늘 또 같이 있고 또 같이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용서하면은요 정말 좋습니다. 어떤 때는 신기해요. 속으로 용서합니다. 그래 용서해. 딱 했는데 이 마음 안에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부딪혔냐는 등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꼭 적용하고 실천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주로 부부, 자녀 두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8월 29일입니다. 이 책의 제목, 캘린더북 책의 제목은 용서하려면 시대를 이해해라. 근데 내용은 이게 기도는 죽지 않는다에 대한 거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출간한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매월 앞부분에 있죠. 자녀 관계. 또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끝까지 잘 사는 부부 그거는 매달마다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부부 관계. 오늘은 같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발췌를 한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거예요. 부모님 용서하기, 부모님 이해하기, 부모님 축복하기, 부모님 사랑하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나?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 계실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꼭 용서를 해야 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가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한 10년 지나서 저희 이제 예수제자훈련학교 DTS 갔을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게 한 10년, 12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 용서한다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게 저에게 큰 회복이 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늘 마음속에 이 응어리 같은 돌아가시 전에 관계 회복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도저히 이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못했던
어떤 분이 계시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 용서합니다. 부모님 이해합니다. 부모님 축복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어머니를 용서한다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요.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다면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거를 정말 자주 느낍니다. 제가 이사 와서 이렇게 사는 집을 좀 보여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보여주고 이랬으면은 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저희가 차가 없었는데 지금 차로 탁 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 후회, 미안한 마음, 내가 잘못한 건 이런 거 많지 엄마를 용서한다 얘기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몰라준 게 있었거든요. 뭐 형과의 갈등 속에 있을 때도 네가 더 잘해라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내 마음에 대해서 좀 몰라준 거에 대해서 또 나에게만 요구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남아 있었나 봐요. 섭섭한 마음 그거를 엄마를 용서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은 정말 이거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꼭 관계 회복, 갈등 회복이 되어서 부모님과는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용서하려면, 부모님을 용서하려면 시대를 이해해라. 시대를.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 자, 사단에게 본문 내용입니다. 사단에게 대적하고 명령해서 그 활동을 묶었다면 이제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 이거는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에 기도 이제 그 5단계 기도 중에 기도의 내용의 흐름 속에서 한 겁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 사람을 풀어주는 방법이 용서다. 가족을 용서하려면 먼저 그가 살아온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이해가 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격변기를 살아온 부모님들은 자녀 시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 가치관 이게 다르다. 상식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그것이 이해를 하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시대를 이해하자. 1945년부터 1995년까지 50년은 격변기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부모님에 대한 글을 써라. 자서전 쓰기 어려우면 회고로 도와주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도 링크로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인터뷰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고 이해가 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면은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을까? 건강 좀 관리해서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아버님이 44세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가족이 그래서 다 흩어지고 돌아가셨는데 또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걸 위해서 집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다 팔았어요. 근데 그 빚도 좀 지지 않을 수 있는 빚, 아버님 친구랑 동업하다가 그런 건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을 그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다는 걸 이해를 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기가 됐을 때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정말 제 깊은 속에 그런 것이 부정적으로 저에게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 깊은 속에 응어리진 어떤 것이 있어서 그때는요 제가 이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DTS에서 치유받고 아버지 용서하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사실 아버지 용서는 극히 작은 부분이었고요.
10개 중에 한두 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그날이 목요일 날 그랬고 금요일 날 저희 금요 모임이라고 그때 예배를 했거든요. 갔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빈영 제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침울하고 말을 잘 안 하고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서 날카롭고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게 이 속에 있는 깊은 부분 중에 하나는 아주 그것만은 아니었지만은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것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부터 실타래가 풀린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됐냐면 그 시대 45년부터 95년 그 한가운데를 살아오신 거잖아요. 청소년기에 정말 전쟁과 일제치하에서 전쟁과 정말 극한 빈곤, 가난. 그러다가 또 경제개발 속에서 개인이 희생되고 어떤 집들은 막 잘 살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 마음의 동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있는 돈 모아서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해가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개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선이에요.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고 한 개인의 삶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 마스크 쓰고 이제 잘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나중에 코로나 전염병 이게 좀 없어지면은요 정말 이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도와줘야 될 거예요. 시대 속에 개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쟁 또는 가난, 경제 개발 이런 때에 또 비교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속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상식을 밀어내고 마치 상식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온 분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지금 잣대로 요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역사는 뭐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대가를 치르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가족관계 속에서 좀 더 그거를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따지고 싸우기 전에 이해하고 축복하고 또 부모님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좀 사랑합니다 고백도 해주고 부모님께 그리고 용서하고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부모님들에게는 살아계신 분이라면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 감정을 잘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막 기회만 되면 술만 드시면 월남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어떤 며느리가 월남전 아니에요. 베트남이에요 했다고 혼나기도 하고. 이게 맺혀 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고생했는데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무슨 국제시장 영화의 한 대목 같기도 하잖아요. 그게 집집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냐면은 수출해야 먹고 사는데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나이가 저랑 비슷한 분들이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할머니들에게 물어보면은 머리카락까지 팔았어요. 생머리 잘랐고 머리카락 수출. 지금도 미국의 가발 쪽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는 게 그 영향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코엑스에 전시도 돼 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대를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마음속 동기는 가족을 위해서.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이 지금과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해는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오늘의 관심인데요.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때 어떤 역사적인 분위기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1997년도 IMF 시대 기억하듯이, 또는 지금 코로나를 이후에 아마 다시는 2020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시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들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분 시대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좀 관심을 갖고 한국사의 역사를 좀 알아보기도 하고 부모님께 물어보기도 하면서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추세요. 그 시대를 이해해서 70년대는, 80년대는, 9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IMF 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가, 2000년대는 IT가 발전하면서 전화기 하나 쓰는 것도 힘든데 그런 시대적인 변화, 빠른 변화 속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대응했는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잘못한 게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시대를 먼저 이해하고 부모님을 용서하면, 부모님을 축복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면 우선은 부모님에게도 큰 회복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자녀인 우리에게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일 동안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다뤘는데요. 좀 마무리하면서 부모님 시대도 우리가 용서해 드리자.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정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